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530명 정도 되는 거는 정말 빨리 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편집도 잘 못하고 뭐 자동차 관련 지식도 조금 부족하고 중학생인데다가 뭐 쓸데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한테 구독과 좋아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이제 500명 감사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GLB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얼마 전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 GLB를 공개했습니다. GLB 같은 경우에는 GLA보다 한 등급 크고 GLC보다 한 등급 작은 건데요. GLC 같은 경우가 5인승인데 GLB가 7인승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GLB는 전륜구동이고 GLC는 후륜구동입니다. GLC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뭐 뒷좌석에 뭐 드라이버 샤프트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 3열까지 만든 공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GLB는 7인승으로 만들 수 있었고 GLC는 7인승이 안 됐었습니다. GLA랑 GLC의 급 차이가 그렇게 또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차를 넣는다는 것은 사실 현대자동차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에 아슬란을 끼워 넣었다는 것과 뭐 비슷해 보이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은 SUV가 대세니까 뭐 성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GLB 200이 1.33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163마력에 25.5토크, 제로 100은 9.1초를 낸다고 합니다. 다른 가솔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GLB 200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GLB 250 포매틱이 한국에 들어올 것 같은데 8단 DCT에 224마력에 35.7토크를 내고 제로 100은 6.9초로 GLB의 모든 라인업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GLB 200이 있고 GLB 220D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2.0L 디젤의 8단 DCT입니다. GLB 200의 마력 같은 경우에는 150마력이고 32.6토크, 그 다음에 제로 100은 9초를 내고요. 조금 디튠된 엔진이죠. 1.6 자체도 32.6토크는 충분히 냅니다. GLC 220D 포매틱이 190마력에 40.8토크, 그 다음에 제로 100은 7.6초를 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 예전에 GLK 알고 계시죠? 그 GLK랑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헤드램프 자체도 조금 각지게 디자인을 했고요. 범퍼 같은 경우는 AMG는 뭐 이렇게 조금 E63처럼 공격적으로 좀 둥글지만 공격적으로 디자인을 했지만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순진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A필러가 굉장히 각지게 서 있고 천장 라인도 이렇게 플랫하게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천장 라인을 쭉 이어놓은 거는 7인승이기 때문에 3열의 헤드룸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GLC처럼 이렇게 유리한 라인을 못 뽑아낸 것 같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면요, 뒤쪽 유리가 굉장히 서 있죠. 이게 7인승을 위한 설계입니다. 7인승을 위한 설계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차체 라인이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됩니다. 3열 공간을 위한 개방감은 조금 부족할 걸로 보이는데 평상시에 3열을 접어놓고 뭐 가까운 거리 한 10분, 20분 내외의 길에서만 3열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의 우울 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조금 뒤에 테일 램프가 요즘은 아래로 처지는 것 같아서 조금 우울해 보이는 면이 있죠. 그 부분을 비슷하게 계속 따라갑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A클래스와 공유를 하는데요. 국내는 C클래스에도 빠져있는 디지털 계기판 옵션인 무조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판넬로 이어놓으면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갈 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E클래스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서 있고 얇기 때문에 아마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판넬로 이어보는데 10.25인치니까 계기판 판넬과 묶여서 이렇게 조금 운전석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아마 터치도 지원될 걸로 보이고요. 센터페시아 판넬이나 뭐 이런 부분은 A클래스와 공유하는 걸로 보입니다. 송풍구는 3개고 온도 조절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쭉 배치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뭐 커맨드 다이얼이 있고 그 앞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곳에 아마 컵홀더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실내 전반적인 뭐 느낌 자체는 요즘 신형 A클래스와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뭐 GLB임에도 불구하고 신형 A클래스와 상당히 비슷해졌다는 점은 벤츠가 확실히 컴팩트카는 컴팩트카대로 그 다음에 CE S클래스는 또 S클래스에 따라가는 룩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GLB 자체가 얼마만큼 상품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대면 벤츠 SV 치고는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푸조 5008 자체도 차량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7인승으로 만들어놔서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었는데 GLB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을 조금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GLB 시장을 치면 카렌스 같은 MPV입니다. 카렌스 같은 MPV를 요즘 유행하는 SUV식으로 좀 마케팅을 한 건데 GLC라 하기에는 뭐 GLC PV 이런 식으로 하기는 조금 크니까 차가 좀 GLC가 더 크니까 GLB로 그냥 네이밍을 한 것 같고요. 이 차량의 등장으로 B클래스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GLB랑 시장이 너무 겹칩니다. 거기다가 B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5인승이고 GLB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이고 SUV이고 공간도 더 넓기 때문에 아마 GLB가 생기면 B클래스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유럽 판매 가격이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유럽 판매 가격도 C클래스랑 비슷한 수준인데 이러면 한국에서 똑같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선에 판매를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세금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온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GLB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솔직히 사고 싶은 차량이긴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SUV인데다가 메리트도 있고 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품성이 있을 것 같아서 GLB 하나 사고 싶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구독해 주시고 있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구독자 600, 700, 800, 900 그리고 1000까지 한번 추석 전에 한번 찍어 봅시다. 여러분들 이 화력을 그대로 발휘해서 1000까지 구독자 1000명까지 추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샤스파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